오늘은 봄에 어떤 작물들을 심어야 할지, 그리고 그 작물들을 어디에 어떻게 심어야 할지 텃밭 계획표를 여러분들과 함께 작성해 보려고 합니다. 텃밭 초보이시거나 올봄에 뭘 심을지 텃밭 계획을 아직 세우지 못한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우선 어떤 작물을 심을지 먼저 결정해 볼까요? 올봄에 어떤 작물을 심을지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내가 그리고 우리 가족이 잘 먹고 좋아하는 채소가 무엇인지입니다. 아무리 잘 키워서 수확을 해도 맛있게 먹지 않는다면 텃밭 농사의 의미가 별로 없겠죠? 그 다음엔 병충해 피해를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텃밭에서는 농약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병충해 피해가 비교적 적은 작물을 선택하는 것 역시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키워보니 와, 이건 진짜 약 없이 못 키우겠다 하는 작물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콩, 갓, 그리고 청경채 이런 것들은 올해는 아예 키우지 않을 예정입니다. 반대로 다양한 허브 종류, 상추, 치커리 같은 잎채소 종류와 당근이나 감자 같은 작물은 거의 병충해 피해 없이 키울 수 있습니다. 배추나 양배추, 무, 고추 같은 작물은 벌레가 많은 편이지만 약 없이 진짜 못 키우겠다 이런 수준은 아니고 그냥 벌레와 함께하는 것을 일단 받아들이고 관리해 가면서 그런 대로 키울 수 있습니다. 호박이나 오이는 녹균병이나 흰가루병 같은 병이 더 문제입니다. 물론 마요네즈 희석액이나 소주 희석액 같은 방법을 쓰기도 하지만 그 효과는 매우 제한적이에요. 병이 든 잎을 부지런히 제거해주고 통풍을 신경 쓰면서 튼튼하게 키우면 대부분 충분한 양을 수확해서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디호박이나 마디오이보다는 토종호박, 토종오이를 선택하는 게 병충해에 훨씬 유리합니다. 저도 빨리 먹기 위해서 애호박이나 마디오이를 심기는 하지만 토종호박이나 토종오이를 더 많이 심고 더 좋아합니다.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고 녹균병, 흰가루병이 오더라도 결국 잘 이겨내니까요. 만약 여러분 중 자주 텃밭에 가는 것이 힘들거나 텃밭에 긴 시간을 내기 힘듦에도 불구하고 텃밭을 하고 싶으시다면 토란이나 고구마 같은 것을 심어보세요. 아무리 게을러도 토란이나 고구마는 키울 수 있을 겁니다. 과장해서 말하자면 심는 날 가보고 수확하는 날 가보면 됩니다. 그만큼 손이 덜 간다는 얘기죠. 손이 안 가서 키우기 쉬워 보이는 토란이나 고구마 또는 땅콩 같은 작물들은 다른 측면에서 보면 텃밭에는 참 안 맞는 작물이기도 해요. 봄에 한 번 심으면 가을까지 땅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땅이 부족한 텃밭에 이런 것들을 심어 놓으면 다양한 작물들을 심을 수 없기 때문이죠. 텃밭을 하다 보면 모든 게 내 맘 같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매주 조금씩 다양하게 수확하고 싶은데 막상 그게 힘들어요. 한 시기에 한 작물이 너무 넘쳐나서 골칫거리일 수도 있답니다. 그런 의미에서 상추 같은 쌈채소 종류를 너무 많이 심는 것은 권해드리지 않아요. 대신 깻잎이나 오이, 고추, 토마토처럼 생으로도 먹지만 김치나 장아찌, 피클로도 먹을 수 있는 채소는 수확량이 갑자기 많아져도 괜찮더라고요. 이런 종류의 채소는 좋아하신다면 많이 심어도 좋겠습니다. 반면에 호박이나 가지는 한꺼번에 많이 수확되어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물론 말려서 저장할 수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말린 나물을 좋아하지 않아서 애호박이나 가지는 2-3개 정도만 심고 있답니다. 근데 토종호박을 키우면 늙은 호박으로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수확 적기를 놓쳐도 마음 편하게 키울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활용도가 높은 작물을 선택하세요. 잎이나 줄기, 뿌리 등을 두루두루 먹을 수 있는 것을 심으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좀 전에 말씀드렸던 토종호박 같은 경우 애호박일 때도 먹고 잎이나 줄기도 맛있게 요리해 먹을 수 있고 나중에 늙은 호박으로도 이용할 수 있어요. 무나 비트 같은 작물 역시 잎도 맛있고 뿌리도 맛있게 먹을 수 있답니다. 당근이나 고구마도 뿌리를 먹기 위해 키우는 작물이지만 잎을 요리하면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많이 아시는 것처럼 고추잎도 나물로 먹으면 맛있고
옥수수 잎이나 토란잎 같은 것은 먹을 수는 없지만 플레이팅 할 때 매트나 수저 받침 대용으로 사용해 보면 색다르고 멋스럽게 식탁을 연출할 수 있어서 많이 사용하게 돼요. 제가 개인적으로 꼭 추천하고 싶은 텃밭 작물은 허브 종류입니다. 일단 병충해가 없고 땅의 컨디션도 많이 가리지 않고 다른 작물들과 섞어 심기를 하면 매우 유용하기 때문이죠. 베란다 텃밭에선 잘 자라지 않기 때문에 허브는 키우기 힘들다라는 인식도 있는데 노지에서는 아주 잘 자랍니다. 허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직사광선과 바람, 즉 통풍인데 이건 베란다에선 아주 힘든 조건이지만 노지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한 조건이기 때문이죠. 허브 같은 작물은 조금씩 소비하기 때문에 필요할 때마다 구입하기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바질, 오레가노, 파슬리 같은 허브들은 건조된 것을 구입해서 사용하곤 하죠. 근데 텃밭에 한두 개만 있어도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수확해 요리하기 참 좋습니다. 조금씩 심고 섞어짓기를 하기 때문에 많은 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캐모마일은 작물 사이사이에 심으면 자연적인 방법으로 해충을 막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꽃차로 마셔도 너무 좋고요. 무엇을 심을지 결정했다 하더라도 봄에 모종시장에 나가보면 또 끌리는 작물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매년 새로운 작물을 심어보는 것도 텃밭하는 사람들의 큰 즐거움이죠. 저 역시 올해 한 번도 키워보지 않았던 작물들을 몇 개 꼭 키워볼 예정입니다. 뭘 심을지 대강 윤곽을 정하셨다면 이제 문제는 어디에 어떻게 심을까입니다. 어디에 심을지 미리 대강의 계획표를 가지고 있는 게 좋습니다. 되는 대로 심다 보면 나중에 땅이 모자랄 수도 있고 군데군데 생육기간이 긴 작물들이 버티고 있어서 밭의 활용도가 많이 떨어질 수 있어요. 내 밭이 정해졌다면 이렇게 대강의 밭의 모습을 한번 그려봅니다. 그리고 해가 어디서 뜨는지 남쪽 방향을 표시해 봅니다. 올해 어떤 작물을 심을지 한번 작물 리스트를 작성해 봤는데 적어놓고 보니까 꽤 많네요. 저는 올해 작년에 의해서 같은 밭에서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이미 심어 놓은 부분이 있어요. 이쪽에 양파나 마늘, 부추, 딸기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자리 잡고 있고요. 작년과 같이 8개의 일항을 만들 예정입니다. 이 밭이 가장 농막에서도 가깝고 접근이 쉽기 때문에 일종의 자율 텃밭으로, 그래서 이곳에는 바베큐 먹다가 바로 따먹을 수 있는 다양한 쌈채소를 심을 예정입니다. 다양한 종류의 상추, 저는 로메인 상추랑 오크 상추 주로 많이 심고 좋아하고 있고요. 또 열무나 시금치 아니면 봄배추, 얼갈이 배추 같이 수시로 수확하고 수시로 따먹을 수 있는 것들 심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루꼴라, 그리고 사이사이에 대파도 심고요. 그 다음에 공심채나 고수 같이 씨로 파종하는 것들도 이쪽에 자율 텃밭에 심을 예정입니다. 저는 작년에 이 텃밭을 해봤기 때문에 제가 어디에 무엇을 심은지 잘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작이 되지 않게 조금 이렇게 바꿔가면서 심을 예정이에요. 고구마는 일단 맨 끝쪽으로, 이쪽은 제일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한번 심어놓고 오래 갈 수 있는, 그리고 이쪽이 저희들이 이제 길이기 때문에 고구마 넝쿨이 너무 많이 뻗치면 이쪽으로 보낼 수 있어서 고구마 이쪽에 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땅콩을 조금 심을 거고요. 그리고 이쪽에 들깨를 심고 이 끝에 가지를 심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두 일항은 가을까지 쭉 갈 수 있는 그런 작물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완두콩 심을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당근을 약간만 심을 거고, 그 다음에 이쪽에 양배추, 브로콜리를 심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감자를 심을 거고요. 그리고 이쪽에는 옥수수랑, 저는 초당 옥수수를 좋아해서 올해도 초당 옥수수를 좀 많이 심어볼 예정이에요. 그리고 옥수수와 같이 옥수수가 위로 쭉쭉, 위로도 잘 자라고 아래 뿌리도 잘 자라는 작물이라면 수박은 옆으로 퍼져서 자라는 작물이죠. 그래서 사이사이에 수박 한두 개 정도 심을 예정입니다. 이쪽에는 토마토를 심을 예정입니다. 토마토도 여러 가지 종류를 다양하게 심고 있습니다. 토마토도 키가 크게 자라는데요. 사이사이에 바질이나 오레가노,
섞어 짓기 하면은 잘 어울리는 작물이기 때문에 사이사이에 심어줄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고추 종류를 심을 예정이고요. 상당히 간격이 넓게 심게 되는데 그 사이사이에 여러 가지 뭐 허브나 아니면 열무 같은 것들 아니면 뭐 비트 뭐 이런 것들을 심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또 사이사이에 같이 심어줄 예정입니다. 요 라인은 오이, 애호박, 또 차요태 같은 덩굴성 식물을 심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지주대를 세워야 되겠죠. 여기에 지주대를 세우면은 봄에는 평범하게 자라다가 여름이 되면은 키가 높게 이제 넝쿨이 지면 이쪽에서 해가 비추기 때문에 이 자율 텃밭에 있는 뭐 상추나 뭐 열무나 시금치나 이런 것들 여름에 약간의 그늘을 제공해 줄 수도 있어서 한번 이쪽에 심어 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 사이사이에 열무나 봄배추 같은 것들은 얘네들이 많이 성장하기 전에는 또 심을 수 있을 겁니다. 이쪽 부분은 그늘이 지는 시간이 많은 밭이에요. 그래서 이쪽에 참나물이나 아니면 파슬리, 생강이나 샐러리 같은 것들 이런 종류를 심을 예정이고, 그리고 공심채를 여기 심을 수도 있는데 공심채도 물을 좋아해서 이쪽에도 한번 심어보고, 고랑에 심으면 좋을 것 같아요. 물을 좋아해서. 요 고랑에는 미나리를 심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가 심는 날짜도 미리 적어 놓으면 좋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가장 먼저 심는 감자 4월 초에 심을 거고, 감자 심을 때 만두콩도 같이 파종하고 4월 1일에, 고구마는 5월 첫째 주 또는 둘째 주에 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5월 13일 날로 계획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그리고 모종으로 심을지 아니면은 직파할지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땅콩은 모종으로 심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뭐 당근 같은 경우에도 4월 1일에 직파 이렇게 적어 놓으면 좀 도움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텃밭 작물 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고추를 심겠다고 해놨는데, 만약에 고추 같은 경우에는 모종을 몇 개 살지 미리 계획을 세울 수가 있어요. 저희 집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7m 정도 되는데 고추 모종이 몇 개 필요한지 미리 계산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저는 고추를 50cm 간격으로 키울 거기 때문에 고추를 한번 심는다고 가정을 해보면 지금 15개의 모종이 필요하네요. 15개의 모종 중에서 뭐 일반 고추 3개, 오이고추 2개, 청양고추 3개, 꽈리고추 2개, 그리고 파프리카 3개, 가지고추 2개, 이런 식으로 내가 모종을 몇 개를 살지 텃밭 배치도를 미리 적어 놓으면은 이렇게 계획을 세워볼 수 있다는 점이 좋습니다. 토종 호박이랑 그다음에 수세미를 이쪽에 심을 예정이에요. 호박이랑 수세미는 넝쿨이 크게 뻗어서 이쪽에 지주대를 세우고 심는 것보다 잡초밭 쪽으로 유인해서 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이쪽에 심을 예정입니다. 텃밭을 잘 운영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데이터는 작년에 내 자신이 적어 놓은 데이터입니다. 저도 대강이라도 달력에 어떤 일을 했는지 적어 놓곤 하는데요. 올해 농사를 지을 때 아주 소중한 자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텃밭을 하실 때 어떤 작물을 심었고 어떻게 수확했는지 꼭 기록해 놓으세요. 오늘은 소규모 텃밭에서 어떤 작물을 선택하면 좋을지, 또 그 작물들을 어떻게 배치하면 좋을지에 대해 소개드렸습니다. 텃밭을 계획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참 좋겠네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도 잊지 말고 꼭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